외피계조 해부학 용어랑 증상 용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부학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피계 쪽이니까 이제 피부 쪽을 해부학적으로 나눠서 이제 볼 건데요. 일단 크게 피부는 3개의 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층이 이제 순서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피부 가장 표면에 있는 게 표피가 되는 거고요. 피부의 표면이다 라고 이제 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피부 층이라고 했을 때 이제 3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피부의 가장 겉에 있는 쪽, 표면에 있는 쪽이다. 그래서 표피, 에피더미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표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진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덜미스 아니면 코리움이라고 하고, 그 밑에 덜미스 밑에 피부의 밑이다 라고 해서 덜미스 밑에는 이제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밑이다 라고 해서 서큐테니어스 티슈라고 하고요. 약어로 SC라고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는 이제 그 피부의 가장 겉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각질층, 뭐 투명층, 뭐 가장 아래는 기저층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층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진피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유두층, 유두하층, 망상층 이렇게 또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외워줄 거는 이제 진피는 진피 안에 보통 혈관이랑 신경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혈관이나 아니면 신경, 뭐 림프계, 뭐 모낭 이런 것들이 있는 피부층이 진피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그 아래 진피, 혈관, 신경, 모낭 이런 것들이 진피에 있고, 진피 아래는 그럼 뭐가 있냐? 피부 밑 조직이라고 해서 피하 조직은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층인 거예요. 지방 조직. 그래서 주사 종류 중에 SC 인젝션이라고 해서 피하 주사 종류가 있는데, 피하 주사는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주사바늘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주사바늘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주사바늘이 어디에 위치하도록, 주사액이 어디로 들어가도록, 이 피하 쪽 지방 조직 SC 쪽으로 들어가도록 주사를 놓는 게 피하 주사인 거예요. 그래서 피하 주사는 그 지방 쪽에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들이 본인이 집에서도 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그 주사 침 길이만큼 찔러가지고 그 지방 조직에다가 그 주사액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제, 그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인슐린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인슐린 주사를 좀 자주 맞아야 되는 경우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이제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집에서 보통 자신이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사 종류가 피하 주사인 거예요. 피부 밑에 SC층, 피하 조직에다가 놓는 주사 종류. 그래서 이제 외피계를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눠 봤고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구글 이미지 많이 보고,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검색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한글로 되어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이런 정보, 의료적 정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정리를 해놔서 여기서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하게 이제 틈틈이 검색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진피를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피부 층을 나눠진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맨 겉에가 이제 표피가 되고, 그 가운데 층이 진피, 그리고 그 밑에가 피하 조직. 그래서 진피가 좀 가장 두껍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모낭, 그리고 한선, 피지선, 혈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부분이 이제 진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부다 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외우기도 해요. 진짜 피부다, 진피. 그래서 보면 진피가 그 해부학적인 위치는 표피 아래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그 세포층이고, 피부의 탄력, 윤기, 긴장도에 관여를 하는 이제 층이다.
그래서 진피는 유두층, 유두하층, 망상층 이렇게 나뉘고 그 안에 혈관, 뭐 신경, 림프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다. 그래서 이제 구조로에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조직 총 3부분으로 나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피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보면은 아래에 위치하는 피하 조직, 진피 아래는 피하 조직이라고 했죠. 피부 밑 조직. 그래서 피부의 가장 아랫부분이고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피부 그 밑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근육이랑 뼈가 위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피부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피부잖아요. 피부를 우리가 3개층으로 나눠서 본 거고 피부 아래는 여기 밑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근육이랑 뼈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위치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증상용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증상용어 첫 번째는 탈모증이 나와요. 이제 몰드니스, 영어로 이제 몰드가 대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드니스 아니면 의학용어로는 알로페시아라고 해서 탈모증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발이 이제 원래 존재를 해야 될 부위에 이제 모발이 없는 상태를 탈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한증, 무한증은 안하이드로시스라고 하고요. 이제 의학용어 좀 나눠보면은 이 하이드로라고 하는 게 그 물을 뜻하는 의학용어죠. 여기 안자가 붙으면 보통 반대어를 뜻하는 의학용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 땀이 없다 라는 그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증은 땀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나와도 땀이 극히 적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다한증은 뭘까요? 무한증, 다한증. 이거 반대 용어죠, 반대 용어. 무한증은 땀이 없거나 이제 거의 없는 거고, 다한증은 이제 마늘 다자니까 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의학 용어도 하이드로시스인데 여기 하이퍼. 하이퍼는 뭐예요? 뭐 조금 많은 이런 뜻이죠. 반대 용어는 이제 하이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이 많다, 땀이 많다라는 게 이제 다한증이고, 다한증은 이제 그 땀이 과도하게 많은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손바닥, 뭐 발바닥, 그리고 뭐 겨드랑이 이런 쪽에 땀이 좀 나긴 하는데 그 땀이 조금 나는 거에서 정상 이상으로 많이 나는 거를 다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한증 환자들이 보통 이제 수술을 해서 이 땀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자율신경계 쪽 이상으로 이제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교감신경절을 이제 절제를 해버리는 거, 신경을 절제해버리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술도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땀 액취증이라고 해서 오스미드로시스 아니면 브로미하이드로시스라고 해서 이제 땀에 그 악취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한증이랑 또 액취증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땀도 많이 나고 이제 그 땀에서 이제 또 그 좀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 거를 땀 액취증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좀 생활이 불편하다 하면은 또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조금 예방을 하려면 일단은 그 좀 깨끗하게 자주 씻고 제모를 하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심해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이 땀 액취증의 근본적인 것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땀이 나는 그 땀샘 있죠. 땀샘을 좀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증상 용어는 기미. 이제 기미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피부에 이렇게 갈색 반점처럼 나타나는 건데 보통 햇볕을 많이 보거나 하면은 잘 생기는 게 기미죠. 그래서 의학용어로는 클라스마 아니면 멜라스마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 피부에 갈색 반점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것은 이제 클라스마 기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은 흉터, 이거는 이제 그 상처가 아문 뒤에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카라고도 하고 의학용어로는 시카트릭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용어는 발진, 이럽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피부나 점막에 약간 두드러기처럼 작은 이제 그 빨간색 종기들이 나는 것을 이제 이럽션, 발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발진도 한번 사진을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금 그 피부 쪽 이미지 검색하면은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같이 한번 봐보면 이제 발진 이제 1옵션 하면은 이제 폭발 영어로 폭발이 나오니까 스킨으로 같이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빨간 이렇게 수포같이 수포까지는 아닌데 이제 빨간 그런 종기가 나타나는 거 피부가 붉고 염증이랑 부종이 같이 나타나는 거를 1옵션 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테키아 점성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인데 그 피부 안쪽에 이제 나는 출혈이에요. 바깥쪽으로 그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피부 안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그 피부 표면에 보면은 약간 그 검붉은 반점같이 나오는 게 점상 출혈 페테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테키아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붉게 이제 피부에 그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게 이제 페테키아 점상 출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반상 출혈은 에키모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반상 출혈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피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이제 타박에 의해서 생기는 그 피하의 반상 출혈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박으로 인한 거니까 이제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서 이제 맞거나 하면은 그 피부 밑에 이제 그 출혈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피멍이 드는 거를 에키모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멍드는 거 있죠. 피멍 드는 거. 이게 이제 에키모시스 그 반상 출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펄퓨라는 이제 자반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자색의 반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색의 작은 반점을 이제 자반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자반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혈소판 감소랑 관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혈소판이 이제 혈액 응고랑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혈액 응고에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혈소판이 감소를 하면은 이제 응고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점막 아래 모세혈관 출혈이 쉽게 생기는 것을 펄퓨라 자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펄퓨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색깔이 자색의 그런 반점을 나타내는 게 이제 자반이고요. 그다음 에리세반은 그 홍반이니까 빨간색을 얘기를 하겠죠. 반점인데 이제 빨간색 반점. 그래서 뭐 어떤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혈액이 피부 밑에 이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빨간색 점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 그것을 에리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루코덜마라고 해서 이제 백반. 이제 루코가 하얀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반이라고 하는데 그 피부의 부분으로 약간 그 하얗게 보이는 거, 이제 색소가 없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를 이제 백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흰 반점이 보이는 그 피부병을 백반이라고 하고요. 이제 루코덜마는 종류가 이제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생긴 백반이냐 아니면 선천적인 거냐. 그래서 후천적인 백반을 비틀리고라고 하고요. 선천적인 백색증을 알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비니즘을 조금 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루코덜마, 비틀리고, 알비니즘 중에. 그래서 백색증은 피부에 그 약간 하얀색 반점이 생기는 거. 그래서 알비니즘 선천적인 환자들 이제 그 검색하면 알비니즘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루코덜마를 보면은 이렇게 피부에 하얗게 반점이 생기는 게 이제 루코덜마다. 그리고 멜라노덜마는 이제 흑피증, 멜라노시스라고도 하고 얘는 이제 색깔이 흑색이겠죠. 피부의 그 색깔이 흑색인 거. 그래서 멜라닌 피부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흑피증이 생기는 이유, 그 피부가 얘는 이제 백반 같은 경우는 하얀색 반점인데 흑피증은 검은색 그런 반점이겠죠. 그래서 멜라노덜마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 멜라닌 세포가 이제 많거나 그 멜라닌 세포가 많아서 멜라닌 양이 이제 똑같이 많아지면서 이런 색소반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멜라닌 세포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그 각 세포에서 분비하는 그 멜라닌이 많이 증가를 해서 색소반을 형성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흑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멜라노덜마도 한번 그림으로 봐보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이제 반점이 나오는 것을 흑피증, 멜라노덜마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볼 단어는 증상 용어는 베시클, 블랙,
블레뷸라 블리스터라고 하는 이제 물집 수포라는 거고요. 물집 수포는 이제 그 많이 알고 있죠? 아는 용어죠? 약간 이제 그 피부에 그 수포 같은 건데, 수포인데 이제 안에 이제 액체 같은 게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을 물질 수포, 베시클 블레뷸라 블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피겠조 해부학 용어랑 증상 용어 공부를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용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